자, 여기서 이제 2절 한자어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표준어 사정 원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어휘 선택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자어 관련된 거는 지금 두 개 항이 있어요. 21항과 22항이 한자어와 관련된 표준어 사정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한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21항 보니까 고유의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이제 고유의 계열의 이제 단어가 있겠죠. 이게 널리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대응되는 한자의 계열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그래서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있겠죠. 근데 얘가 용도를 잃어요. 그럼 안 쓰겠죠. 그러면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널리 쓰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은 되는 거고 기억은 포함이 되고 니은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루약, 구들장, 길품삭, 까막눈, 그다음에 꼭지미역, 나뭇갓, 늑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루약은 뭐 가루로 된 약일 거고, 그렇죠? 알고 있고 구들장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옛날 집에, 그러니까 구들장도 이렇게 보면은 방구리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그렇죠? 그래서 방바닥에 깔는 돌을 이야기하고 이제 길품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길품삭도 삭 한번 보면은 길품 아이고 기억시오 네, 이렇게 나와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대신 가지고 받는 삭, 삭은 이제 돈이겠죠. 그래서 보행료, 보행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행료는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 보행료, 보행전 요거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행료, 보행전 이렇게 다 한자어로만 된 거는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까막눈도 뭐 글을 모를 때 우리가 저 까막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까막눈 이렇게.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눈을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열리는데 오래 걸리네요. 제가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따 열리겠죠. 열리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꼭지미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꼭지미역. 이거는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지금 멈추고 그죠? 멈췄네요. 이렇게 멈추면 안 돼 가지고 다시 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꼭지미역 한번 봅시다. 꼭지미역. 꼭지미역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꼭지미역을 보니까 한 줌 안에 들어올 만큼을 모아서 잡아낸 미역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한 줌, 이렇게 미역을 이렇게 한 줌 딱 잡은 걸 우리가 이제 꼭지미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뭇갓이 있습니다. 나뭇갓.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나뭇갓. 얘도 낯선 단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가꾸는 말림갓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림갓 요것도 뜻을 알아야 되겠다. 또 그렇죠? 말림갓은 또 뭐야? 자, 그래서 산에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단속하는 땅이나 산, 그다음 나뭇갓과 풀갓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속하는 땅이네. 단속하는 이거 우리가 말림갓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나무를 그러니까 못하게 단속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뭇갓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 늑다리, 뭐 이건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그죠? 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늙은 짐승, 그죠? 늙은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문들을 가지고 또 한번 또 여기 뒤에 또 있다. 참 맞아요. 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문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껍다지라는 거, 두껍다지. 이건 또 우리도 낯설어요, 두껍다지. 아이고. 자, 그래서 건설 미닫이를 열 때 문짝이 옆벽에 들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닫이네요. 그래서 밀고 닫는 거, 그죠? 여닫이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거예요. 음, 옆으로 밀 때 옆벽에 들어가 보이지 않도록 문짝이, 이렇게 촉 밀었을 때, 그죠? 문짝이 보이지 않게 아니하도록 만든 것, 이렇게 되네요. 두껍집 비슷한 뜻으로, 그죠? 두껍다 똑같은 뜻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떡암죽. 이게 병자는 이제 떡병자네요. 여기다 한자어 가죠. 떡암죽 한번 볼까요? 떡암죽. 떡암죽. 자, 말린 흰무리를 빻아 묽게 쓴 죽. 이렇게 되네요. 그죠? 흰무리는 또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국어 공부가요. 영어도 똑같아요. 다 어학은 이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찾았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흰무리도 역시 또 찾아봐야 됩니다. 시루떡이 하나네. 그죠? 그래서 맵쌀가루를 켜를 얇게 잡아 켜마다 고물듯이 흰 종이를 깔고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쪄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흰무리가 뭐예요? 백설기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기. 그죠? 자, 그러니까 말린 백설기를 빻아 묽게 준수. 아, 백설기를 빻아서 한 죽이구나라는 게 이게 떡암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가리 이렇게 씁니다. 마른 가리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마른 가리. 자, 그래서 농업 마른 논에 물을 넣지 않고 논을 가는 일 이렇겠네요. 그래서 물 없이 논을 가는 걸 마른 가리. 마른 빨래. 이거는 뭐 느낌이 옵니다. 그죠? 마른 빨래. 네. 그래서 흙 묻은 옷을 말려서 비벼 깨끗하게 하는 일. 그다음에 벤젠 따 약품으로 옷의 때를 지워 빼는 일. 그다음에 새 옷을 입은 사람 곁에서 잠으로써 자기 옷의 일을 옮기게 하여 없애는 일. 이거 조금 이거 좀 못됐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물에 적시지 않은 빨랫감, 그렇죠? 그다음 빨아서 말린 빨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제 그냥 딱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아 빨래가 이제 말라 있다라는 거죠. 빨아서 말린 빨래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적시지 않은 빨랫감,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흙 묻은 옷을 그냥 말려서 비벼서 깨끗하게 비비는 거, 그죠? 이건 군대에서 훈련할 때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빨 수가 없으니까 말려놓고 그렇게 비벼가지고 흙을 털어내는 거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약품으로 옷을 물이 아니라 약품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못된 짓이고, 네. 자, 그다음 매찰떡 한번 봅시다. 매찰떡. 요거는 또 뭘까요, 그죠? 매찰떡 이렇게. 자, 그래서 찹쌀과 맵쌀을 섞어서 만든 시루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으니까 저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찰떡 이렇게 됐네. 반, 절반. 그죠? 그래서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은 거. 자, 그다음이 박달나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는 안 쓰는 것들이에요. 그죠? 안 쓰는 것들. 자, 그다음이 이제 박달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나무의 일종이겠죠.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이렇게 생긴 네.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긴 잎으로 된 나무가 엄청 많은데 자작나무과다라는 거. 그래서 낙엽 그 자작나무과에 낙엽, 화렵, 교목 이렇게 있습니다. 교목은 이제 길이가 쭉 긴 나무, 쭉 뻗은 나무를 우리가 교목이다라고 이야기. 이육사 시인의 교목 있잖아요, 그렇죠? 높이는 30m 정도다라는 거. 오, 매우 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소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밥소라. 자, 그럼 이제 밥소라는 뭐냐? 그래서 밥, 떡, 국수대를 담는 큰 녹그릇 이렇게 있네요. 요거를 우리가 밥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네요. 그죠? 뚜껑 없이 위가 조금 벌쭉하면 굽이 높다. 굽이 좀 높네요. 여기가 그죠? 굽이 좀 높고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밥소라다라는 거. 큰 녹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례논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논 한번 볼까요? 사례논. 자, 묘직이나 마름이 수고이 대가로 부쳐먹는 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 대신에 그렇죠? 월급 대신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묘지나 마름을 부쳐먹는 땅, 사례밭 비슷한 의미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수고대가 붙여놓은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삭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은 이제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삭을 주고 빌려 쓰는 말, 또는 삭을 받고 빌려주는 말, 이렇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말, 또는 돈을 받고 빌려오는 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성량, 뭐 성량은 다 알 거고, 그죠? 성량, 그죠? 이런 거. 음, 불 붙이면 요렇게, 그죠? 어렸을 때 참 성량에 불 붙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죠? 지금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쉬워요. 자, 그다음에 소슬무늬 있습니다. 그래서 소슬무늬 한번 볼까요? 아이고, 소슬무늬. 그래서 피륙 따위에 조금 도드라지게 놓은 무늬겠습니다. 그렇죠? 피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조금 도드라지게 좀 튀어나오게 놓은 무늬를 소슬무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지다. 그래서 이 벽지다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이 벽이라는 것이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외진 곳 있잖아요. 국경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를 의미하는 게 벽지라고 했을 때 그죠? 벽지 아주 외진 곳. 자, 그다음에 움파 동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움파 이거는 뭐 수영할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죠. 움파. 네. 그래서 겨울에 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파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베어낸 줄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온 파 이렇게 씁니다. 이건 파의 일종이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안 쓰지만 좀 음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움에서 키운 파네요. 그죠? 잎담배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담배 일종일 거고 잎담배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거로 이제 담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썰지 아니하고 잎사귀 그대로 말린 담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잔돈 뭐 그다음 조당수 이렇게 씁니다. 조당수는 또 뭘까요? 조당수. 자, 좁쌀을 물에 불린 다음 갈아서 묽게 쓴 음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조가 좁쌀을 의미하는 거네. 그죠? 좁쌀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조당수 죽. 그래서 그래 죽을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저 죽대기. 그죠? 죽대기란 겁니다. 자, 통나무 표면에서 잘라낸 널조각 주로 땔감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대기 통나무 표면에서 잘라낸 거네. 울퉁불퉁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죽더기도 비표준어다. 한번 볼까요? 죽더기? 그러네요. 죽대기로 나가야 되네. 그죠? 그다음에 피죽도 이제 찾아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피죽. 죽대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제 요거는 비표준어고 표준어로는 피죽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쵸? 피로 쓴 죽이 이렇게 있고 피죽 세 번째는 대나무 겉껍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가 그죠? 요거는 죽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대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죽대기를 잘못 쓴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게다리 목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게다리 목발 지게다리 그죠? 지게다리 자, 그래서 지게 몸체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동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발. 그래서 이제 지게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이 짐꾼. 그렇죠? 그다음에 푼돈. 그다음에 흰말. 음, 흰말은 하얀색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말이 아니라 백마. 백마. 흰말. 그렇죠? 그다음에 흰죽. 그렇죠? 하얀색의 죽을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흰죽. 잎살로 준쑥, 그죠? 쌀죽을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백죽 한번 볼까? 백죽이 희다 백자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대나무고 요거 되네. 그죠? 흰죽, 백죽 두 번째. 그죠? 표준어로도 백죽이 있어요. 근데 요건 또 한자어가 대나무 죽자예요. 그죠? 요건 죽죽자고. 이건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제 예문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럼 설명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가루약하고 이제 말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가루약하고 말약이 어디 있는 첫 번째 요 예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말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말약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쓰이지 않아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가루차에서 가루 말. 그죠? 계피가루 가루 말에서 말이 쓰인 말이 있는데 얘네들은 표준어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루차, 그죠? 계피가루, 계피말, 가루차, 말차 얘네들은 표준어라는 거예요. 약만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은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약은 안 된다. 차는 되고, 계피도 되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입담배의 입초에서 입초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제외했고 그런데 엽초의 초담배 등에서는 초가 쓰인 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표준어라는 거예요. 표준어. 그러니까 담배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배는 입초라고 쓰지 않고 담배일 때는 입초라고 쓰지 않고 엽초, 초담배 등에서는 쓸 수 있다. 그렇죠? 입담배는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담배가 지금 나왔을 때 앞에 초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 엽초라는 뜻도 한번 볼까요? 엽초? 자, 엽초를 찾아보니까 두 개가 뜻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썰지 아니하고 잎사귀 그대 말린 담배에서 잎담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얘를 이야기하겠네요. 지금 담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엽초 첫 번째 그죠? 요 풀초차를 쓴 거죠. 그대로 말린 거 잎담배를 이야기한 거죠. 초담배 한번 볼까요? 초담배 썰지 않고 한 거죠. 여기 풀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표준어고 입초만 안 되네. 그렇죠? 입초만.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로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거 입담배 그죠? 입담배를 예를 들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흰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백말, 그다음에 흰죽, 백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요거 한자어, 요 시다에 대응한 한자어. 자, 그래서 백말하고 백죽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쓰이지 않는다. 자, 쓰이지 않으므로 제외했고 그런데 백만은 돼요. 백말은 안 되지만 그다음에 백나비, 백모래 등에서는 백이 쓰인 말들이 있는데 얘들은 표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죽은 백말은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그렇죠? 어떤 기준이 명확하면 좋은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백만은 뭐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 어쨌든 잘 구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도 지금 예문을 설명한 게 이제 흰말 요거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렇죠? 요거를 아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백만은 표준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이 22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2항. 자, 지금 계속 한자어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한자어가 안 쓰인 거. 그죠? 고유어가 더 많이 쓰이고 한자어들이 좀 안 쓰인 걸 이야기했는데 22항은 반대로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요. 대응되는 한자 계열의 이 단어가 널리 쓰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널리 쓰이니까 얘는 표준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고유어 계열이란 거예요. 여기서 얘는 고유어 계열, 그죠? 고유어 계열들이 그 안 쓰이고 한자어 계열들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개다리 소반에서 이제 소반이 그죠? 한자어에 해당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겸상할 때 그죠? 그래서 개다리 소반도 한번 볼까요? 사전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가 우리가 이제 사극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주막에서 이런 것도 좀 보잖아요, 그죠? 이게 개다리 소반이다라는 거. 여기 개다리처럼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막걸리 한 사발 넣고 이렇게 김치 한 조각 넣고 주모음을 네. 그런 거겠죠. 네. 아 그래서 한자어가 이렇게 소반이 나와 있죠. 적을 소자에 소반 반자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겸상도 많이 야 우리는 나는 너하고는 겸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죠? 겸상 이렇게. 자 그래서 둘 또는 그냥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차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겸할 겸 평상상 이렇게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봉밥에서 요 고봉이 역시 한자어로 쓰이는 거겠죠, 그죠? 고봉밥. 그래서 그릇 위로 수북하게 높이 담은 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사발이 이렇게 있으면 밥사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위로 이만큼 담은 거. 우리 선조들은 이만큼씩 먹었습니다. 네, 고봉밥으로. 그다음에 이제 단발 이렇게 죠. 이게 헛단자죠. 단발. 우리가 단발 신사라고 할 때 단발. 오직 한 벌, 그렇죠? 그래서 헛단자를 사용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방집, 마바리집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방집 한번 볼까요? 마방집. 자, 그래서 말을 두고 삭짐, 씻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가지고 있고 그 삭을 받고 짐을 실어주는 거야. 그렇죠? 말로. 자, 그래서 이게 마방집이다라는 거.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한자 보니까 말맞자의 방방자죠. 말을 가지고 있는 집. 그래서 말맞자의 방방자입니다. 그렇죠? 마방집.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이제 민망하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민망하다, 민망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데가 있다. 근데 이제 면구스럽다는 조금 낯선 단어네요, 그렇죠? 면구스럽다. 그래서 지금 낯을 두고 되게 부끄러운 데가 있다. 그래서 면괴스럽다, 민망스럽다 같은 뜻, 그렇죠? 면괴스럽다도 있네요. 면괴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추가하는 면괴스럽다, 스럽다도 유사한, 그렇죠? 단어다라는 거. 민주스럽다 한번 볼까요? 민주스럽다. 명구스럽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방골에, 구들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골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골에 그래서 구들장 밑이죠. 이게 방이 이제 구들장인데 여기서 이제 방골에를 더 쓴다라는 거. 이게 더 이뻐 보이는데. 네. 부항단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자 그죠? 마방 여기가 한자고 그죠?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얘네들이 이제 한자가 되겠죠? 자, 그다음 부항 뜸에 이제 그죠? 한자어가 이제 부항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한자로 보니까 부항. 그래서 부항을 지대 쓰는 작은 단지 산루에. 그래서 이 매가 순 우리말이죠. 이거 이제 이게 산이 한자어고 맷은 순으로면서 그래서 산루에서 뭐 산에서 키는 누에겠죠. 산에 있는 누에 그죠? 그래서 산 누에 나방가에 나방의 애벌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잠 이 잠자가 누에 잠자예요. 자, 그다음이 산줄기 그죠? 여기선 얘가 한자어고 그다음에 산줄기도 여기서 그죠? 그래서 큰 산에서 길게 빠지는 산의 줄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삼 삼 중에서도 그죠? 수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씻은 거 이렇게. 술 담가 먹으면 죽이는 거죠. 말리지 아니한 인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홍삼은 수삼을 쪄서 말린 거예요. 수삼을 이렇게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면 이제 홍삼이 되고 홍삼이 더 그 약효가 농축이 돼서 더 몸에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심도두개 있습니다. 저 요거 이제 심도두개, 심도두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자가 이렇게 나오죠. 마음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잔의 심지를 돋우는 쇠꼬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등잔의 심지. 그래서 심자가 심지,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면 양파 이렇게 있네요. 이제 양자가 이게 서양 양자로 사용이 됩니다. 양파. 그래서 이렇게 있죠. 큰 바다는 서양 할 때.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생긴 거 다 아시죠? 네. 참 맛있는 음식이에요. 어렸을 땐 싫었는데, 네, 저게 또 몸에도 좋고, 네. 볶으면 정말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습니다. 자, 어질병, 어질머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어질병, 어질머리. 그래서 이제 이건 병병자를 쓴 거죠. 어지럽고 혼미하여지는 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요거 한자고. 자, 윤달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 요것도 이제 많이 쓰죠. 윤자가 윤달 윤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음력에서 그죠? 이제 음력에서 그 양력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윤월이라고도 합니다. 윤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자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장력세다. 장력세다. 요거 낯서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씩씩할장 힘력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씩씩하고 굳세어 무서움을 타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네요. 너는 참 장력세구나 막 이렇게. 네. 요게 한자. 그죠? 자, 재석 이렇게 있네요. 재석. 자, 그래서 이제 재석 보니까 지금 뜻풀이가 좀 많아요. 네. 뜻풀이가 목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뜻풀이가 많아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잿돛, 그렇죠? 잿돛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돛자리, 그렇죠? 잿돛을 한번 찾아볼까요? 잿돛이죠? 네, 재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잿돛, 재석 네 번째, 그렇죠? 그래서 제사제 자리석자를 쓰는 것이다. 제사제자 자리석자. 이건 두 개가 단자네요, 그렇죠? 총각무. 그래서 알타리무라고도 하고, 그죠? 알무라고 우리 막 이야기하는데 표준어는 알타리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총각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각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총각, 그죠? 총각. 맛있습니다. 담그면, 그죠? 네. 그래서 알타리 아니고요. 총각무만 된다. 총각, 그죠? 그다음에 칫솔은 뭐 이치자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포수도 그 한자어죠. 총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총으로 짐승 사냥꾼. 그래서 요게 포자가 이제 우리가 포탄할 때, 그죠? 그다음에 손수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럼 이제 총댕이를 한번 찾아보죠. 총댕이. 아, 요거 참 이쁜 단어인데, 그죠? 네, 포수로 다시 나가네요. 그렇죠? 총으로 짐승 잡는 포수 세 번째 뜻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한번 또 봤습니다. 자, 얘는 21항과는 대립하고 있죠. 그죠? 21항에서는 한자 쓰지 않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고유어인데 그죠? 쓰임이 없으면 그 표준어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고유를 좀 많이 써서 남겼으면 좋을 텐데 없애지는 않은 표준어는 아닐 뿐이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또 표준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사용하시면 그렇죠? 표준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표준어의 지위를 잃은 것들이고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이제 겸상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상이라는 이제 고유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맞상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위에
예문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겸상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합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예문이다. 요거. 자, 그다음이 두 번째, 단벌. 헛벌 중에서 헛벌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단벌 신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헛벌이라고 쓰지 않는 거. 근데 이제 헛벌이란 단어가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일 때는 표준어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단벌 신사할 때 그거와 관련지어서는 비표준어지만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일 때는 표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하고 관련돼서 옷을 세는 단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헛벌이란 것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헛벌을 한번 볼까요? 헛벌 한 겹으로 된 물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이 헛벌이 비표준인 것과 달리 단자음, 호자음, 단자음, 호자음, 단탁자, 호탁자, 단비례, 헛비례, 단수, 헛수. 여기서는 헛이 쓰인 말이 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헛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단벌에 대응하는 단벌과 관련이 있는 헛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벌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도 지금 보시면 그 단벌 예를 이야기한 거죠. 단자.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헛벌은 표준어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표준어가 있다. 단벌하고 관련될 때만 비표준어고 표준어로는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총각무. 그래서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기도 하죠.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총각무에서 훨씬 적어서 표준에 제외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총각김치만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알타리김치 아니다라는 거. 저는 쓰는데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표준어가 아닐 뿐이라는 겁니다.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거. 표준어 뭐 꼭 표준어만 쓰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 표준어는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죠? 근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알타리무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순 우리말들은 살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이면 아까 우리가 21항처럼 많이 쓰이면 고유어가 역시 표준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표준어 아니라서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거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총각무, 총각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알타리무, 알타리김치 해도 다 상관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예문이 총각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2항 한자와 관련된 거 21항과 22항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